얼굴은 더 작고 비율은 더 좋게. 안녕하세요. IT테크 리뷰 채널 ICTV입니다. 이제 다들 아이폰 12 시리즈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지난번에 이 아이폰 12 프로로 언박싱도 하고 간단 리뷰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 아이폰 12 프로를 쓰다 보니까 역시 아이폰은 카메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 카메라만의 감성을 위해서 아이폰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카메라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폰의 카메라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초기 설정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서 설정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카메라 설정에 있는 목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다룰 건 iOS 14 버전 이후의 설정 방법이고요. 아이폰 12 프로 모델로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최신형이 아니거나 프로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목록들도 있습니다. 뭐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없는 것도 있다는 것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우리가 카메라 설정을 들어가야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서 쭉 내려가 주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어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포맷인데요. 포맷은 사진이나 비디오가 저장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고효율성이랑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 고효율성은 파일 형식이 HEIF나 HEVC로 저장이 되는데 높은 호환성으로 저장을 했을 때에 비해 용량이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다 보면 늘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고효율성으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호환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용량은 비교적 더 커지지만 호환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아까 말한 고효율성에서 저장되는 포맷들은 윈도우에서는 열리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간직만 할 때는 고효율성을 택해도 괜찮지만 파일을 자주 이동시키거나 자료로 첨부를 해야 될 경우에는 높은 호환성을 선택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 비디오 녹화인데요. 이 위쪽에 설정을 보면 숫자로 뭐라고 막 써있죠? 여기서 왼쪽은 해상도를 나타내는데요. 비디오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1초당 보이는 화면의 수인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크고 높아지죠? 그래서 용량도 더 커집니다. 여기에 친절하게 대략적인 크기도 적혀 있어요. 이걸 보고 평소에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뭐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을 분들은 적은 용량에 해당하는 설정을 택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무난하게 사용하는 게 이 두 번째에 있는 1080 HD에 30프레임 이 정도로 많이 씁니다. 다만 저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쓰거나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큰 사이즈가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4K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이는 프레임은 높으면 높을수록 1초당 보이는 화면의 수가 더 많은 거라서요. 영상이 보기에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 높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HDR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건 아이폰 12 때부터 생긴 거라서 아마 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이폰 12 후기 때도 말했지만 뭐 호환되는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HDR로 촬영을 하면 예쁘고 밝게 나오기는 하는데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쓸모가 별로 없어요. 뭐 단순히 영상을 게시할 용도로 쓸 때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괄호에 이제 고효율성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 키면 아까 말했던 포맷이 이제 다시 고효율성으로 바뀝니다. 소장을 위해서만 영상 찍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 FPS는 자동으로 프레임 수를 조정하는데요. 셔터의 속도를 늦춰서 빛을 더 받아낸 프레임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두면 어두운 환경에서도 뭐 저조도 환경에서도 프레임 수는 더 적어지지만 밝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잠금은 비디오를 가로에서 세로 그리고 세로에서 가로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걸 잠가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꺼져 있으면 영상을 세로로 찍었을 때 가로로 움직였는데 나중에 이제 가로로 바뀐다거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 녹화도 아까 말한 프레임, 뭐 해상도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스테레오 사운드 녹음은 왼쪽 오른쪽의 녹음을 따로 해서 녹음된 소리에 입체감을 더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소리에 공간감을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정 유지를 들어가 보면 카메라 모드는 마지막으로 켰던 사진이나 비디오의 화면이 유지가 돼서 예를 들면 비디오를 사용하고 껐을 때 다시 켜도 비디오의 화면이 유지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제어는 필터나 화면 비율 등이 유지가 되는 기능이고요. 노출 조절은 지정해놓은 노출도를 유지해놓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라이브 포토, 얘는 카메라를 끄기 전에 라이브 포토를 꺼놨으면 이제 다시 켰을 때도 꺼져 있는 상태고요. 켜놨으면 다시 켰을 때도 켜져 있는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고속 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은 말이 어렵네. 고속 연사 촬영, 음량 높이기 사용은 연사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음량 높이는 부분, 음량 업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사 촬영이 되는 기능이에요. 괜히 말만 어렵죠? 저는 그닥 연속 촬영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꺼두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QR코드 스캔, 얘는 꼭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은 QR코드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앱을 들어가지 않아도 카메라만 딱 켜서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바로 그 사파리에서 사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로또 번호 같은 거 조회를 해볼 때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격자 모드,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얘들은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격자 모드는 이제 아이폰을 쓰면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격자 모드를 켜놓고 촬영을 하면 사진 촬영을 할 때 이제 격자가 나타나서 중앙을 맞추기가 더 쉬워져요. 저도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닌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 가운데다가 맞춰놓고 찍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더 작고 비율은 더 좋게. 그래서 무조건 이제 격자를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좌우 방향 유지는 뭐 좌우가 이렇게 반전돼서 사진이 나오면 또 못생겨 보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저장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영역 밖 보기는 카메라를 열면 보이는 검정 색깔 프레임 밖으로도 바깥 화면들이 보이는 기능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온, 오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 감지는 켜두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촬영 대상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는 최고의 품질을 끌어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인물 사진이나 동물, 그리고 뭐 풍경 사진 이런 거에서 장면에 맞게 품질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더 빠른 촬영 우선 처리는 켜두면 더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는 있지만 결과물의 질이 조금 떨어져서 보통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여러 장 찍고 이제 한두 장 건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능을 켜두시면 빠르게 찍은 걸 우선 처리를 하는 만큼 결과물의 품질이 상당히 낮아지니까 그냥 꺼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렌즈 수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이 현상이나 왜곡 현상을 덜하게 해주는 기능이라서 켜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HDR 기능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한 장으로 합친 사진으로 표현하는 기능이에요. 이 스마트 HDR을 켜고 찍으면 비교적 밝고 더 또렷한 색채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대체로 하늘을 찍거나 풍경을 찍을 때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폰 12의 카메라 설정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었네요. 혹시나 여기에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으로 꼭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팁들 가지고 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ICTV였습니다. 안녕!